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가와 나는 각각 메테인과 에탄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CH4고요. 그리고 얘는 C2H5OH입니다. 시성식으로 나타낼게요. 자, CH4 얘가 바로 메테인이죠. 메테인. 자, C2H5OH 이렇게 OH가 달려있으면 우리 이런 걸 하이드록식이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누구한테? 그치? 알코올이라고 하는 물질에 공통적으로 있는 작용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OH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 이 물에 잘 녹는다, 즉 친수성이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친수성. 자, 하지만 물에 녹아서 뭐 H 플러스를 내놓거나 OH 마이너스를 내놓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중성이죠. 자, 얘가 바로 에탄올입니다. 자, 가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자, 기억. 액화 천연가스,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는 주성분은 갑니다 라고 해서 메테인이 바로 LNG의 주성분이 맞죠. 자, LPG와 많이 헷갈리는데 LPG는 누굽니까? 그치,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실온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라고 해서 누가 더 물에 잘 녹니? 즉 OH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는 나가 더 잘 녹아. 자, 가 같은 경우는 우리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아예 거의 물에 녹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OH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알코올이 물에 잘 녹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 자, 1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바로 이제 디귿에서부터가 이제 양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메테인을 1몰 연소시킬 거고요. 그리고 C2H5OH 에탄올을 1몰 연소시킬 거야. 자, 1몰 연소시켰을 때 뭐만 물어보는 거냐면 물 분자수 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얘 연소시켰어. 그럼 일단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겠는데 물만 보이자고요. 물만. 자,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 물은요 수소의 개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전에 수소가 4개 있어? 그럼 반응 후에도 4개 있어야 되는데 물 한 분자당 수소가 2개 있네? 그러면은 이 분자가 덩어리가 2개 있으면 되겠죠. 자, 반응 전에 에탄올 같은 경우는 5개에다가 여기 1개, 총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그럼 반응 후에도 6개가 있으려면 한 덩어리당 수소가 2개 있는 물 분자가 3덩어리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2대 3이야 라고 하는 5번도 디귿도 맞는 설명. 따라서 답은 5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 화학 반응식 완성을 좀 해봅시다. 자, 반응 전에 탄소가 지금 아세트알데하이드 한 분자당 2개 있는데 그 덩어리가 2개 있으니까 총 탄소 4개 있는 거죠. 탄소가 4개 있으면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4개가 만들어져야겠죠. 그죠? 자, 수소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에 4개 있어. 근데 그 덩어리가 총 2덩어리 있으니까 수소는 8개. 그러면은 물 분자는 한 덩어리에 2개씩 있으니까 요게 4분자 있으면 되겠죠? 마지막 반응 후에 산소 원자. 이산화탄소에 지금 한 덩어리당 2개씩인데 걔가 4덩어리 있으니까 4, 2, 8, 8개 있고요. 그리고 물 한 덩어리에 산소 원자 하나 있는데 그게 4덩어리 있으니까 4개, 총 12개 있다. 따라서 아세트알데하이드에도 산소 원자가 하나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하나당 한 덩어리당 탄소 원자 하나니까 그 덩어리가 2개 있으니 산소 원자 2개에다가 여기 산소 분자에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총 10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12개가 만족을 하니까 따라서 X값은 5가 되면 되겠다. 자, 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건 이산화탄소가 1몰 만들어지고 싶대. 자, 만약에 이산화탄소 이거 개수비를 볼까요? 자, 산소가 반응하는 양을 물어보는 거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개수비는요. 자, 만약 이산화탄소가 3몰 만들어지고 싶다면 산소 기체는 5몰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물어보는 건 이산화탄소가 1몰 만들어지고 싶대. 즉 5대 4의 비율이 만족이 되려면 즉 4분의 1배만큼 지금 줄어들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4분의 1배만큼이 반응해야겠죠. 그래서 5대 4의 비율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바로 산소기체는 4분의 5몰만큼이 필요해 라고 해서 답은 4분의 5가 되는 3번 되는구나 알 수가 3번이 아니죠.
1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T도시 1기압에서 H2와 O2가 반응하여 H2O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일단은 반응식의 개수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반응 전에 2개 있죠. 따라서 반응 후에 산소 원자 2개 있어야 되니까 물 분자 하나당 산소 원자 하나 들어있죠. 그 덩어리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2개가 생기면서 지금 물 분자가 총 어떻게 됩니까? 산소 분자가 산소 원자가 총 4개가 됩니다. 따라서 수소 분자가 2개 있으면 되고요. 우리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일단 A와 B가 같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문제를 봅시다. 이어서 T도시 1기압에서 수소 기체 1몰을 모두 반응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화학 반응식을 써서 양적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반응 전에 수소 기체가 1몰 있었어. 그랬더니 그 1몰이 전부 다 뭐였대? 전부 반응했대. 그럼 반응 후에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봐보자. 우리 얘네들의 개수비가 몇이냐면 2대 1대 2입니다. 즉 개수비 자체는 뭐랑 같아야 돼? 바로 반응하는 몰수비와 같아야 되는 거죠. 즉 여기 반응하는 몰수비가 바로 이 개수의 비랑 같아야 됩니다. 우리 질량을 할 때는 만약에 1g이었고 뭐 얘가 8g이었어. 그러면은 1g, 8g 다 반응해서 뭐 예를 들어 물을 9g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요 반응물의 실제로 반응하는 물질의 합이 생성 물질의 합과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 질량 보존 법칙 이용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 지금 질량으로 나온 게 아니라 몰수로 나온 거잖아요. 따라서 실제로 반응하는 요 몰수의 비가 바로 뭐랑 같아야 된다? 요 개수의 비랑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2대1로 반응하니까 수소가 1만큼 반응하면 산소는 몇 만큼 반응해야 돼? 0.5만큼의 몰수로 반응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러면은 물 분자가 바로 1몰이 생성이 되어서 2대1 대 2의 비율이 만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일단은 양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 좀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럼 니은부터 봅시다. 반응한 산소의 질량. 자, 산소는 0.5몰 반응했는데요. 생성된 수소 물의 질량보다 얘가 더 클 수가 있니? 자, 일단은 우리 이거 몰수로 쓰긴 했지만 사실상 만약에 질량으로 바꾼다면 이 1몰의 수소 분자의 질량 그리고 0.5몰의 산소 분자의 질량이 합이 바로 뭐랑 같아야 돼? 그치, 1몰의 물의 질량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물의 질량보다 클 수는 없죠, 그죠? 클 수는 없는 거야.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생성된 H2O의 부피가 몇이냐라고 물어봤어. 자, 일단은 이 친구는요 뭘로 생성이 되냐면요 이렇게 수증기의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반응 후에 1몰 남아 있겠고요. 1몰의 부피가 몇인지 물어본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1몰의 부피는 V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몰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의 부피는 V리터야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디귿도 틀린 답은 1번만 맞는구나,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봅시다. 다음은 자동차 에어팩과 관련해서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T도시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V리터라고 해요. 자, 봅시다. 자, NaN3라고 하는 요 물질이 반응을 하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어떤 물질과 N2 즉 요 질소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에어팩이 팍 하고 순간적으로 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남아 있을까 라는 거지. 자, 반응이 일어났어. 지금 보면은 질소 원자는 총 반응 전에 몇 개 있었냐면은 한 분자당 3개 있는데 그 덩어리가 2개 있어. 2, 3은 6. 그럼 반응 후에도 6개가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6개가 지켜져 있죠, 그죠? 따라서 여기 뭐만 있으면 돼? 나트륨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철이 누구랑 만나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는 철 원자는 반응 전에 2개 있죠? 그럼 반응 후에 2개 있으니까 얘는 일단 됐어. 그러면은 산소가 지금 일단 남아있고요. 산소 원자 3개 있고요. 그리고 반응 후에 보니까 지금 나트륨이 지금 들어있네, 그지? 나트륨.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반응 전에 산소 원자가 3개 있으니까 여기에 앞에 한번 3을 써볼까요? 그럼 산소 원자가 3개가 되니까 그러면 나트륨 원자가 몇 개 있으면 돼?
3이 6, 6개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6개의 나트륨 원자가 있어주면 된다라는 거. 어차피 기억이 나트륨이니까 맞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 나트륨이니 맞는 설명. A 더하기 B. 자, A는 6이었고요. 그리고 B는 3이었습니다. 9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T도시 일기압에서 자,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N2의 부피가 3V리터래요. 자, 지금 보면은 V리터일 때 반응한 NaN3의 질량, 양적 관계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요거 화학 반응식 한번 적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생성된 N2의 질량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요 반응식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얘가 반응하면 2개의 나트륨과 그리고 3개의 질소기체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자, 생성된 부피가 3V리터래. 얘가 일단은 몇 몰인지 알아야겠죠? 자, 근데 1몰의 부피가 V리터라고 하니까 3V리터는 그치 1몰의 부피가 V니까 3V는 3몰이겠죠. 그죠? V리터가 1몰이니까 3V는 요 3배니까 3몰이다. 자, 그러면은 개수비와 몰수비가 같다는 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 따라서 우리 궁금한 건 NaN3의 질량이니까 우리 NaN3와 3와 N2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그치 2대 3이니까 얘는 NaN3는 질소 기체가 3 있을 때 2 만들어져, 즉 3분의 2배만큼 만들어져 라는 거죠. 따라서 얘도 어때? 몇 배? 3분의 2배만큼, 즉 3만큼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2만큼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2몰의 질량을 알려면 이 녀석의 화학식량을 알아야겠죠. 자, 나트륨은 아예 나와 있네요. NaN3의 화학식량이 65라고 합니다. 곱하기 65 해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곱해주시면 130g이 나오겠죠. 답은 디귿도 맞는 5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봐야겠죠. 자, 반응 전에 지금 보면은 과산화수소가 있고요. 수소는 2, 2는 4, 4개, 산소는 2, 2는 4, 4개 있습니다. 자, 여기 물에 지금 수소가 4개 다 있죠. 그리고 산소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뭐가 부족하냐면 O2가 부족하네요. 그죠? 그래서 O2가 생성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H2니 아니요. 자, 니은부터 이제 양적 관계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일단 좀 지우고 반응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얘가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가 분해가 되면서 물과 그리고 O2가 나오는데, 자, 반응 전에 지금 보면은 1몰의 H2O2 얘가 1몰만큼 있었대. 자, 얘가 1몰만큼 있어. 얘가 분해되면 몇 몰 나오니? 물 몇 몰 나오니 얘기죠. 몇 대 몇의 개수비니 물어보는 거잖아. 2대 2, 즉 1대 1의 개수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얘가 1몰 반응하면 당연히 물도 1몰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설명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귿 0.5몰의 H2O2가 분해되면 얘가 0.5몰이 분해되면 생성물의 질량이 몇이니? 라고 물어봤어. 자, 얘 분해됐어. 그럼 물 몇 몰 나와? 동일하니까 0.5몰 나오겠고요. 산소는 이거의 절반만큼 나오니까, 즉 만약에 얘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계산하기 쉽게 2분의 1몰 반응했다고 치면은, 자, 물 분자는 2분의 1몰 나오고 산소 분자는 얘가 2대 1이니까 2분의 1의 절반인 4분의 1몰이 나오겠죠. 그럼 이들의 질량이 몇인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은 H2O의 화학식량을 곱해주고 산소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얘는 18 곱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32를 곱하면 됩니다. 9g 나올 거고요. 그리고 산소 기체는 8g 나오겠죠. 그죠? 서로 더해주면 몇 나옵니까? 그치? 8, 2, 16, 17, 17g 나오겠다라고 해서 디귿은 틀린 복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니은만 맞네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25도씨 일기압에서 프로페인 11g이 완전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11g이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우리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거 화학 반응식 완성이죠. 자, 두 번째는 뭐죠? 그치?
프로페인 주어진 정보가 11g이니까 이 11g에 뭘 구하면 돼? 몰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거의 몰수를 구하는 과정, 즉 이 녀석을 뭘로 나눠라? 11g을 이 프로페인의 화학식량으로 나눠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g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즉 질량이 약분되면서 몰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즉 질량분의 몰수, 이걸 곱해주는 거죠. 자, 근데 요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뭐야? 우리 분자량, 원자량, 화학식량 이런 것들은 단위는 없지만 1몰당의 질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로 나누어 주면 되겠다. 1몰의 질량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화학식량, 즉 이 친구의 화학식량이 몇입니까? 나와 있나요? 이 친구의 화학식량 안 나와 있죠. 근데 뭐 일단은 얘가 화학식량 44거든요. 그래서 44니까 요 44로 나눠 주시면 4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즉 여기는 이 C3H8 이 녀석의 화학식량이 들어가면 되겠다. 화학식량. 그래서 기억이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부터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자 H2O의 몰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일단은 몰수가 0.25몰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개수비와 몰수비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자, C3H8 이 녀석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O2의 개수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3이죠. 1대 3의 개수비로 있기 때문에 몰수비도 1대 3일 거야. 즉 이산화탄소는요. 얘가 프로페인이 1몰 있으면 이산화탄소 3몰 나와. 즉 1몰 있으면 얘는 3몰 나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몇이 나옵니까? 3 곱해진 0.75몰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무튼 니은은 맞는 설명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은 24니라고 물어봤어. 자, 부피를 뭐 구하래요. 부피를 구하면 자, 얘 지금 0.75몰 나올 텐데 0.75몰 나올 텐데 자, 지금 보면 1몰의 부피가 몇입니까? 1몰의 부피가 24리터잖아. 즉 0.75몰에다가 1몰의 부피를 곱해줘야 우리 CO2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24가 되겠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 반응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앞에서 한계 반응물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그 내용을 풀어내는 과정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죠. 우리는 아래 자료를 보고 한계 반응물을 이용해서 개수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물의 양 자체가 지금 하나는 부피로 나와 있고요. 하나는 질량으로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일단 부피로 나와 있다는 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 부피 B가 뭐에 비례한다? 몰수 B에 비례한다 라는 걸 가지고 좀 문항을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량이 나왔다는 건 질량 보존 법칙을 좀 써봐야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A랑 A2랑 B2가 반응해서 X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자, 실험 1 같은 경우 반응 전에 A2가 2리터, B2가 10리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반응을 하겠죠. 그럼 반응 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보니까는 반응 후에 남는 반응물의 양이 B2가 4리터가 남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얼만큼 반응했다는 얘기? 6리터만큼 반응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리고 B2가 반응해서 남았다는 건 A2는 반응 후에 없을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죠? 얘가 한계 반응물이었구나, A2가. 자, 그러면 A2는 2리터가 다 반응했겠죠. 그럼 2리터, 6리터 반응하면 쌤 여기가 10리터가 되네요. 아니, 10리터란다. 8리터가 되네요.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질량이 아니야. 부피 B는 몰수비에 비례한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요 개수비, 몰수비와 개수비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셔야 되고요. 일단 생성물 X의 양이 4리터 나왔구나 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쓰셔야겠죠. 얘가 4리터가 나왔구나. 그 얘기는 반응하는 부피비가 주어진 거죠. 즉 부피비는 몰수비와 같고요. 이 몰수비는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와 같습니다. 따라서 2대 6대 4. 즉 약분해 주면은 몇 대 몇 대 몇이야?
A2 대 B2 대 A2, B2 그리고 X는요. X의 몰수비는요. 1대 3대 2, 2대 6 대 4는 1대 3대 2죠. 이거의 비율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얘네들의 뭘 구한 거야? 개수를 이렇게 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험 2를 조금 이용을 해야겠죠. 실험 2를 볼게요. 실험 2 같은 경우, 자, 반응 전에 A2가 몇 그램 있었어? 20g 있었어. 그럼 B2는요? 3g 있었다. 아이고, 이렇게 3g 있었다. 그래서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하면 반응 후에 어떻게 될까? 보시면 일단은 반응 후에 이번에는 A가 남아있네요. 자, A가 6g 남아있다는 얘기는 B는 전부 반응에서 없을 거란 얘기. 따라서 A가 6g 남으려면 20에서 얼마를 빼야 6이 나올까? 즉 14g만큼 반응했고요. 자, 얘는 B는 3g 다 반응해서 없고요. 얘는 여기서는 이제 질량 부준 법칙 써도 되는 거야. 그지? 질량이니까. 요 실제로 반응한 질량과 생성되는 X의 질량이 같아야 되므로 X는 몇 그램? 그치. 17g 나와야겠다라는 거 나와 있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량 B까지 구한 거죠. 14대 3대 17이라고. 자, 그러면 요거 분자량비 우리 구할 수 있겠죠? 분자량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나눠주시면 되겠죠? 14대 1대 2분의 17이야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를 좀 볼게요. 자, X의 분자식을 구하라네요. 자, 아직 안 했네요. 자, X는 현재 우리 개수 다 맞췄으니까 3B2는 2X야. 그럼 봐봐. 이 X라고 하는 친구는 A와 B로 구성이 돼야겠죠. 즉,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라는 질량부준 법칙에 의해서 우리 지금 보면은 A는 총 2개 있어야 되고요. B는 총 6개 있어야 됩니다. A 2개 있고 B는 6개 있으니까. 근데 앞에 2가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앞에 2가 빠지면서 이 X값을 표현한다면 A, B,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X라고 하는 친구는 A, B, 3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X의 분자식은 A, B, 3다 맞는 설명. 니은 분자량은요. X가 즉 요 X는요 2분의 17이죠. 얘가 A2보다 크다? 그죠? 아니죠. 얘는 지금 A2가 14고요. 얘는 2분의 17이기 때문에 A2가 더 큽니다. 틀렸어요. 자, 원자량 B를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원자량을 구해야겠다. 보면은 요거 조금 2를 곱해서 좀 분자량을 깔끔하게 표현합시다. 28대 2대 17이요. 자, 그럼 A의 원자량을 소문자 A로 놓는다면 A의 원자량을 소문자 A로 놓는다면 이 28이라고 하는 건 원자량의 합인 거죠. 따라서 A 값은 14. 자, B는 B의 원자량을 소문자 B로 놓는다면 두 개의 B의 합이 2가 돼야 되니까 B는 1 되는 거죠. 따라서 14대 1이라고 해서 디귿도 틀린 보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X2와 Y2가 반응해서 X2Y를 생성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라고 해요. 자, 실험 1과 2가 또 나와 있죠. 자, 일단은 한번 화학 반응식을 좀 완성해 볼게요. 자, X2라는 친구가 Y2랑 반응해서 X2Y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요거 반응물과 생성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개수 구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반응 전에 지금 보니까 Y가 2개 있잖아. 그럼 반응 후에도 Y가 2개 있어야 되니까 요 앞에 2를 써주고요. 자, 그럼 X가 불어나죠? 그럼 X 원자는 4개 있어야 되니까 반응 전에 2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료를 좀 볼게요. 실험 1과 2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실험 1 가지고는 뭘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반응 후에 남은 반응물의 부피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근데 실험 2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죠. A가 반응물의 부피가 A 리터 그리고 4B 리터만큼 반응했더니 반응 후에 아무것도 안 남았대. 그 얘기는 얘가 전부 반응 둘 다 한 개 반응물일 때구나 라는 거죠. 즉 얘가 반응 전에 A 리터만큼 있고 Y2가 4B 리터만큼 있을 때 얘네는 반응을 해서 다 반응할 거야. 얘 없고요. 얘는 4B가 다 반응할 거야. 얘 얼마큼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 몇 대 몇의 부피비로 반응하냐면요. 즉 개수비라고 하는 건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는 반응하고 생성되는 몰수비와 같고요. 그리고 이들의 만약에 기체였다면 부피비와 같다고 했잖아, 그지?
따라서 이 A와 4B, A 대 4B라는 것이 바로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이어야 된다는 거죠. 2대 1. 따라서 A 대 4B라고 하는 게 2대 1의 몰수 비여야지 전부 다 반응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8B는 A라고 해서 A를 우리는 8B라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8B야? 그럼 A를 전부 다 8B로 바꿔. 얘는 8B였어. 자, 그럼 A가 8B니까 0.5A는 4B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식도 한번 바꿔볼게요. 원래 지금 2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원래 반응 전에 X2가 몇 B? 8B만큼 있었어. 그랬더니 8B 전부 반응하고, 자, 반응 후에 보니까 없고 2대 1대 2니까 8대 4대 8만큼 생성이 됐겠죠. 그죠? 2대 1대 2의 비율이 만족이 되려면 얘는 X2, Y는 8만큼 만들어졌을 거야 라는 거. 자, 그럼 원도 한번 해보자. 원은요 2x2 더하기 y2 2x2y. 여기서 반응 전에 보니까 x2가 얼만큼 있어? 반응 전에는 4b 있죠. 4b. y2는 3b만큼 있습니다. 그럼 반응을 하겠죠. 자, 이거 부피입니다. 부피.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다 반응할까? 2대 1로 반응하려면, 그치, 얘가 만약에 3B 다 반응하려면 얘는 6B만큼 있어야 되는 거잖아. 6B 근데 지금 3B가 다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4B가 다 반응하겠죠. 그래서 반응 후에 없고요. 자, Y2는 2B만큼 반응해서 X2Y를 4B만큼 2대 1대 2의 비율이 성립이 되게끔 반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Y2는요 B만큼 남을 거고요. X2Y가 4B만큼 있겠죠.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문제를 보겠습니다. A는 4B니? 아니요, 8B입니다 라고 가주셔야 되고요. 실험 1에서 반응 후 Y2가 남니? 실험 1에서 반응 후 Y2가 B만큼 남네요. B만큼 맞습니다. 생성물의 양은요, 실험 2에서가 실험 1에서의 2배냐? 그래서 자, 실험 2에서는 8B고요. 8B고요. 실험 1에서는 4B입니다. 즉 실험 2에서가 실험 1에서의 몇 배야? 네, 2배가 맞다라는 거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답은 니은 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에텐의 연소에 대한 화학반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화학반식이 싹 나와 있으니까 우리 요거는 아주 땡큐죠. 땡큐. 화학반식 나와 있으면 땡큐입니다. 자, 그랬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네들을 Xg만큼 반응을 한대요. 누구를? 얘를. 반응 전에 얘가 Xg만큼 있었어. 그래서 그리고 산소 기체는 0.5몰 있었다. 자, 요거 우리 구분해주기 위해서 빨간색은 몰수를 쓸게요. 얘 0.5몰 있었다 라는 거. 그럼 반응을 할 거야. 반응을 하면은 반응 후에 보니까 일단은 남아있는 산소 기체의 질량이 6.4g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산소 기체는 저거 뭐라고 하죠? 그 원자량이 다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이 32란 말이야. 그럼 이 0.1몰일 때 32g인 거잖아. 그럼 0.5몰일 때는 16g이겠죠. 애초에 16g 있었어. 근데 몇 g이 반응한 거야? 9.6g이 반응한 거죠. 즉 얘는 0.3몰이 반응한 거야. 32로 나누면 0.3몰이고요. 얘는 0.2몰, 32로 나눈 겁니다. 0.2몰이 남은 거죠. 그죠? 그럼 봐봐. 0.3 반응했어. 그럼 이 몰수비는 개수비랑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개수비. 그러면은 이 에텐은 얼마나 반응해? 0.3과 1대 3의 비율로 반응하려면 얘 0.1몰만큼 반응을 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0.2몰 만들어지고 물도 0.2몰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이 몰수비와 개수비가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0.1몰의 이 친구의 질량을 알 수 있죠? 여기. 자, 얼만큼 반응했길래 반응 후에 없었을까? 얘가 남았다는 건 얘는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12, 24에다가 4 더하니까 얘 28이다. 1몰의 질량이, 즉 분자량이요. 자, 0.1몰이래. 그러면은 1몰의 질량이 28이니까 0.1몰은 2.8g이겠죠. 아이고. 질량은 파란색으로 2.8g. 따라서 X가 바로 2.8이었기 때문에 반응 후에 없었겠죠? 기억은 맞는 설명.
생성된 CO2의 몰수는 0.2몰이야. 맞는 설명. 실린더 내부의 부피 B는요. 자,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일단은 반응 전에 모든 부피가 0.1몰이었고요. 0.1몰. 그래서 반응 전에 총 부피가 0.6몰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반응 후를 봐봐. 반응 후 보면은 자, 얘 산소 이체는 0.2몰 남고요. 자, 여기 이산화탄소 0.2, 물 0.2 남아. 그래서 총 몇 몰이야? 총 다 더해서 또 0.6몰이죠. 그래서 아무리 반응이 진행되어도 부피가 변함이 없겠다. 근데 이것도 뭘로도 알 수 있냐면 여기 화학 반응의 개수 B가 개수의 합, 반응 전의 개수의 합이 지금 1 더하기 3에서 4잖아. 그죠? 자, 반응 후의 개수의 합이 2 더하기 2에서 몇입니까? 4잖아.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개수의 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반응이 아무리 진행이 되어도 뭐가 변하지 않는다? 부피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피스톤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겠죠. 단 전부 다 뭐일 때? 전부 다 기체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디귿은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답은 맞는 보기가 아니죠. 자, 맞는 보기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표는 실린더에 기체 A와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후 기체의 자료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요것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 반응 전반 후 표를 좀 그려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앞에 문제와는 달리 이제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전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렇게 전부 다 써놓고요. 써놓고 지금 보면은 실험 1 같은 경우에 반응 전에 얼마큼 있었냐면요. A가 4g 있었고요. B가 2g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4g, 2g. 근데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반응 후에 어떻게 됐냐면 A는 다 반응했대. 없대요. 근데 B는 1g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바로 질량보존 법칙 이용을 해서 질량 B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A가 4g 있었는데 반응 후에 없다는 얘기는 4g이 반응해서 없어졌구나. B는 1g 남았다는 얘기는 2g 중에서 1g이 반응했구나. 그러면은 반응의 총 질량의 합은 생성된 물질의 질량의 합과 같아야 된다라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아마 C는 5g 만들어졌겠구나. 반응 후에 5g 남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일단 그럼 질량 B가 뚫려 버렸네요. A, B, C라고 하는 거의 질량 B는요. 4g 만약에 있었다면 B는 1g 반응했을 거고 C는 5g 나왔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우리 뭘 하고 싶냐면 개수비와 몰수비와 같음을 이용해서 뭘 구하고 싶어? A, B, C의 분자량비 구하고 싶죠. 그래갖고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몰수비가 2대 1대 2의 몰수비로 반응하고 있죠. 따라서 이들의 분자량 B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나눈 거. 이렇게 나눠주면 2대 1대 2분의 5, 2.5죠. 2.5 이런 식의 몰수비 즉 4대 2대 5, 2를 곱해준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실험도 한번 해볼게요. 실험 2 같은 경우에 2A 더하기 B가 2C인데 반응 전에 10g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반응 후 B는요 2g 있었다고 해요. 그럼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반응이 진행이 돼서 반응 후에 보니까 자, 봐보자. 여기서는 B가 다 반응해. 그래서 B가 없대요. 0g이래. 그 얘기는 얘가 2g 다 반응했기 때문에 0g인 거죠. 그럼 봐봐. 우리 반응 질량비가 이미 구해졌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 질량비는 어디서나 유지가 돼야 됩니다. B가 2g 반응해서 즉 2배만큼 반응했다면 C는 몇 g? C는 10g 2배만큼 반응해야 되고요. A는 8g만큼 반응해야 돼요. 따라서 2g 반응하면 8g 반응하고 10g 나온다.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2g이 남아 있겠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고요. 반응 후에 10g의 C가 생성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A는 2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A 값이 어디 있나요? 요거 구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남아있는 A의 질량 2g 맞죠? 요게 바로 A 값입니다. 2g 맞는 설명 되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자, 니은 분자량이 C가 B의 5배니 자, 분자량 어떻게 구해? 여기 구해놨죠. 그래서 C가 B의 2.5배가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 디귿 V2와 V1을 지금 비교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부피 B를
반응 후의 부피비를 비교하는 거니까 반응 후의 몰수, 전체 몰수를 우리가 좀 알아봐도 되겠죠. 어차피 비례하는 값이니까. 따라서 자, 1과 2의 반응 후의 몰수를 좀 보면요. 자, B는 원에서는요 A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B와 C만 보시면 됩니다. 자, B와 C의 화학식량을 구해놨기 때문에 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는요 2로 나눠주면 0.5몰 있고요. 자, C는요 5로 나눠주면 얘는 1몰 있다라고 해서 총 1.5몰이야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B가 없으니까 지금 A와 C만 보면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4니까 4로 나눠주면은 2분의 1 0.5고요. 자, C 같은 경우는 5로 나눠주면은 2입니다. 총 몇 몰이야? 2.5몰입니다. 자, 요게 2배 관계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디귿 틀린 보기고요.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가 아니죠. 9번인데 선생님이 건너뛴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풀기에 가장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장 마지막 문제로 빼겠습니다. 자,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 시기래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체 기체의 부피가 반응 전과 반응 후가 나와 있죠. 자, 반응 전에 5V였는데 반응 후에 8V야. 얼만큼 늘었나요? 3V만큼 늘었죠. 반응 전에 6V이고 반응 후에 9V인데 반응 부피가 얼마큼 늘었어? 3V만큼 늘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 볼게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 그래서 반응해서 뭐 얘가 예를 들어 C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A가 1몰 반응하고 B가 1몰이 아니죠. A가 2몰 반응하고 B가 1몰 반응했다면 C가 1몰 나왔다는 얘기잖아. 즉 반응 전에 총 3몰 있으면 반응 후에 1몰이 된다. 그 얘기는 반응이 총 한 번 진행되면 2몰만큼 몰수가 감소한다 이 얘기인 거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반응 전의 개수의 합이 몇이야? 2 더하기 1 해서 3이죠. 3에서 1로 얼만큼씩 감소해? 2만큼씩 감소하고 있잖아. 이 개수의 합을 비교해서 반응이 진행되면 몰수가 감소할 것이다 또는 증가할 것이다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한 번 반응이 진행되면 2몰이 감소해. 만약에 3몰이 감소하려면 얼만큼이 반응해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요 양의 몇 배만큼? 2배만큼이 반응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반응 양이 2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3몰이 감소하기 위해서는요, A가 3몰 반응해야 되고 B가 2몰 반응해서 C를 2몰을 만들어야 총 반응 전에 6몰에서 2몰로 3몰이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감소하는 양 또는 증가하는 양을 통해서 우리는 반응량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량이 몇 배인지 요거를 한번 이용해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자, 얘는 증가하고 있네요. 근데 부피야. 아까 선생님 몰수래매요. 근데 우리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잖아, 그지? 전체 기체의 부피니까 사실상 전체 토탈 몰수가 나와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근데 반응 전과 후에 보니까 둘 다 3V만큼 증가했대.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A1과 2에 반응하는 양이 서로 같았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즉 반응물의 질량이 A 같은 경우는 16g, B는 51g, 여기 2에서는 24g, Wg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반응했던 양은 서로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봐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것부터 쓸게요. 1과 2에서 B가 모두 소모됐대. 그 얘기는 1과 2에서 얘가 무조건 한 개 반응물이었던 얘기죠. 즉 51g 반응해. 그럼 1과 2에서 51g 반응, 1에서 51g 반응해. 근데 1과 2의 반응량이 같다며. 따라서 W도 몇이 돼야 돼? 51g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봐봐. 보시면 1과 2에서 지금 A의 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 B의 양은 51g으로 서로 똑같아요. 얘 51g, 얘 51g 똑같아. 근데 A의 양만 지금 얼만큼 늘었나요? 8g 증가했죠? 8g 증가.
8g이 증가함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반응 전에 A와 B의 총 부피가 1에서는 5V였는데 2를 보니까 6V가 됐다는 거는 V만큼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아, A라는 친구는요 8g이 바로 몇 V야? V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어. V리터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8g이 V리터면 16g이면 몇 리터입니까? 2V리터겠죠? 그러면은 24g은 3V리터겠고요. 반응 전에 5V가 되기 위해서는 B는 52g이 몇 V가 돼야 돼? 즉 2V 더하기 3V가 돼야 바로 5V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3V였기 때문에 반응 전에 6V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야. 이걸 분석하는 게.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쉽죠. 어떻게? A와 B가 반응해서 그리고 C와 D를 만드는데요. 자, 반응 전에 실험 1에서 반응 전에 A가 2V 있었고요. B가 3V 있었대요. 그럼 반응을 할 겁니다. 누가 다 반응합니까? 그쵸? 얘가 3V가 다 반응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얘가 다 반응하려면 A는 이거의 절반만큼이 반응하겠지? 1대 2의 몰수비니까 부피비도 그래야겠죠? 그래서 얘는 1.5V가 반응하겠죠. 그죠? 그럼 반응 후에 A는 0.5V 남고요. 얘는 없고요. C는 모르겠지만 D는 몇 V 남아? 나와? 그치? A와 똑같은 양만큼 생성돼야 되니까 1.5V가 남겠다. 그럼 반응 후에 총 몇 V라고 했어? 8V라고 했잖아. 그럼 반응 후에 총 8V가 돼야 돼. 얘가 반응 후가 아니라. 그래서 얘 1.5V인데 남아있는 애들이 지금 A랑 그리고 C는 얼만큼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부 다 합해서 8V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8V가. 따라서 0.5 더하기 요거 더하기 1.5 했을 때 8V가 되려면 C는 얼만큼 나오는 거야? 그치, 6V만큼 나오겠다. 아, 여기서 바로 6V만큼 생성이 됐겠구나. 즉 몇 대 몇 대 몇인 거야? 1대 2대 그리고 4대 1, 2 되는 거죠. 비율이. 따라서 요 비율이 바로 무엇이다? 개수의 비다 라고 해서 C 값은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바로 풀어버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2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2. 자, 2는요 A 더하기 2B 4C 더하기 D. 이제 C를 알았어. 반응 전에 A가 3V 있었고요. B가 3V 있었습니다. 자, 반응을 할 건데 동일한 양만큼 반응한다고 했어요. 1.5V 반응하고 3V 반응해서 6V 만들고 1.5V 만들 겁니다. 그럼 반응 후에 보면은 얘 1.5V 남겠고요. 없겠고요. 6V, 1.5V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잘 쓸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상태에서 자 2에서 반응 실린더 속에 기체의 몰수 A 2에서는요 반응 전 실린더의 몰수가 누가 더 크다? A랑 B랑 비교했을 때 크지 않죠. 서로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반응 후 D 속의 실린더 속 D의 질량은 자 실린더 속 D의 질량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사실상 이거 안 해도 됐었네. 그지? 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반응량이 똑같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 답은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이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문제를 풀면서 양적 관계에 대한 개념을 조금 확실히 다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너무 고생했고요. 자, 우리 중간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